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오늘은요, 보시는 것처럼 액세서리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 작은 귀걸이 하나가요, 싼 것은 5,000원이고요 좀 비싼 거는 10,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액세서리를 가지고 지금은 24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시킨 이가 있습니다. 바로 황순학 대표인데요. 황순학 대표는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았고요. 그 호기심을 해결하고자 저돌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성공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해야지 사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황순학 대표는 다른 건 몰라도 액세서리를 보는 눈, 또 선별하는 방법, 파는 방법까지 이쪽은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그야말로 도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황순학 대표가 액세서리 사업을 하는데 소매업을 하겠다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하철 2호선에 있는 대방 역사에다가 아주 자그마한 그런 규모의 매장을 만듭니다. 물론 월세입니다. 그리고는요, 남대문을 찾아가는 거죠. 남대문으로 찾아가서 액세서리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량으로 구매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매할 때도 함부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특이하고 차별화되고 그리고 유행에 맞는 그런 액세서리만 그야말로 박스채인데요. 박스채. 그리고는 그 5편 매장에다가 모조리 부어놓는 거죠. 이렇게.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부어놓는 거예요. 5평 그 매장에 꽉 찰 만큼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다 차별화를 시도하는 거죠. 이 머리핀 자체는요, 아주 싸게 공급합니다. 그야말로 원가도 안 될 만큼 아주 싸게 말입니다. 5,000원이라면 한 2,000원 정도.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유도 상품인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남대문 마케팅을 합니다. 골라 하는, 많이 보셨죠? 남대문 마케팅은 통하거든요. 실제로 산더미처럼 싸놓고 가운데 서서 발을 굴러가면서 골라를 외치는데 안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결국 그 호기심에 들어갑니다. 근데 호기심에 들어갔는데 이 머리핀 하나에 2,000원?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5,000원, 좀 비싸면 10,000원 정도 하는 머리핀을 2,000원에 산다고 하니까 당연히 지갑을 열죠. 그러면서 이런 귀걸이, 목걸이도 하나씩 더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입소문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그 5평 그 매장에 사람들이 북적. 하루 매출이 80만 원이 될 만큼이요. 그때부터 본인은 이제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사람들이 많고 또 월세는 좀 비싸지만 지하철을 환승하는 역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택한 것이 사당역이었습니다. 월세가 1,200만 원이 됐어요. 사실 월세 1,200만 원을 다 낼 수 있는 돈은 없었습니다. 결국은요, 그 사당역에서 하루 1세로 들어갑니다. 하루 40만 원씩 10일간을 계약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대방역에서 했던 것처럼 액세서리를 굉장히 잘 선택을 하고요. 그 제품을 박스에 구입한 다음에 바닥에다 쭉 늘어놓죠. 그리고는 망했어요. 굉장히 싸요. 그리고는 골라골라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대방역에서처럼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난리 법석이 납니다. 손님이 바글바글 끓고요. 여기는 그래도 환성역이 되고 매장이 크니까 하루 매출이 3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루 이틀 들어가면서 야 이거 또 대박이 났구나. 3일, 4일, 5일째까지는요. 그야말로 300만 원, 400만 원 파니까 신이 난 거죠. 근데 문제는 6일째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손님이 푹 정말 그야말로 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객이 정말 뚝 떨어진 거예요. 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는 바로 또 잠실역으로 이전합니다. 똑같이 11월 계약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5일이 지나니까 손님이 뚝 떨어진 거예요. 대림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부터 황순학 대표는 5일 일세를 계약을 합니다. 물론 아주 간단한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다를지 모르겠다 생각을 해서 결정한 거죠. 그것은 결국은 대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5일씩 계약을 하면서 지하철 역사를 계속 이동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액세서리라는 게 그 환성역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아니 잠실 사는 사람이 신도림역으로 갈 일은 없잖아요. 물론 뭐 특별한 일을 가지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실 사는 사람은 뭐 2호선을 타고 잠실까지 가서 내리는 게 다 일반적입니다. 가끔 좀 이상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뭐 서초역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가겠죠. 결국 이 액세서리를 바닥에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판다는 것은 고객을 빨리 만족시킨다는 겁니다. 결국은 몇 개 사고 나서는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5일 장사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이 5일 장사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지하철 매장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난감하죠. 그때 한 지인이 광주로 가자. 광주 충장로 매장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거기는 규모도 커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건 5평, 6평, 많아봤자 10평 이내인데 그럼 100평이나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 저기도 될 수 있을 거다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2007년 가을에 충장로에다가 100평 매장을 액세서리 전문점을 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박스에 사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요. 똑같이 남대문 마케팅을 하는 거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0만 원, 1,000만 원. 이야, 이러는 날이 있구나.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늘은 정말 형제를 버리지 않았던 거죠. 형제는 정말 얼싸안고 서로 축하하는 거예요. 형님 수고했습니다. 동생아 네가 수고했다. 1,000만의 매출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형제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여기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매출이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뭐 어떨 때 평일날은 100만 원도 팔고요. 비가 오면 10만 원도 팔고요. 물론 뭐 주말에는 막 1,000만 원씩 팔죠. 이게 문제다. 사업이라는 것은 자기네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상 체득하기를 일정하고 일정한 성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들쭉날쭉하면 이건 정말 불안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 정말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맨바닥에다가 덜썩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푸질러 앉아서
그러면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 볼품 없어집니다. 바로 이 액세서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느끼지 못한 늘판지 위에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놨던 것이 너무 값싸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바로 단골 손님과 고정 고객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장사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볼품 없으니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안 오는 거 아니냐, 그냥 싼 맛에 와서 주워가는 게 다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광주 매장을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전주 객사에다가 매장을 만듭니다. 월세 600만 원을 주고요. 대신에 여긴 다릅니다. 머물고 싶은 그런 가게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망했어요. 싸다 싸. 남대문 마케팅 다 없애버립니다. 이제 뭔가 고급스럽고 대접받고 있는 느낌을 한껏 집어넣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아기자기한 매장인 거예요. 그랬더니 20대, 30대 여성들이 이제는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머리에도 꽂아보기도 하고요. 뭐 귀걸이도 달아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싸구려도 탈피를 하고요. 고객 체류 시간도 달아주고. 그러니까 고정 고객이 생기는 거예요. 매출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는 6개월 후에는 구매 매장으로 이적을 하는데, 구매 매장도 똑같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안정이 되니까요, 황학순 대표하고 황순찬 대표 이 형제는요, 과거에 삼각 틀을 구성했던 유명기 대표에게 합류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형제는 어리가 있었던 거죠. 유명기 대표는 예 하고 바로 옵니다. 그러면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청주로, 대전으로, 춘천으로, 원주로 마치 지하철역을 5일씩 2달 동안 다 순회했듯이 이번에는 6개월씩 전국을 순회하는 거예요. 전국을. 가는 데마다 대박인, 가는 데마다. 그동안의 시행착오가 약이 됐던 거죠. 빚이요? 당연히 청산 다 했죠. 심지어 2007년 12월에는요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손에 쥐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은 거죠. 자신감은 회복되고. 그때 황순학 대표는, 그리고 황순찬 대표, 유민기 대표는요, 이제는 장사꾼을 좀 넘어보자. 장사꾼이 아니라 사업가가 한번 돼보자 하고 크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2008년에 곧바로 강남역 지하상가에다가 매장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매장의 첫 번째 사업, 바로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레드아이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뭔가 사업의 어떤 조금의 어떤 기틀은 보이죠. 거기에다 상품군도 액세서리에서 패션 잡화까지 좀 확대를 하는 거죠. 신발, 모자, 의류까지. 당연히 싸고 품질 좋게 만드니까요, 난리가 날 수밖에요. 그리고는 곧바로 동시다발적으로 잠실이나 충무로나 이런 지하철 역사에도 똑같이 만듭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매장 자체에 인산인해를 이뤄냅니다. 그리고는 지하철 상가를 모두 점령하는 거죠. 업계에서는 액세서리 업계의 기린내가 등장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합니다. 인지도는 뭐 말도 표현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늘어나고요. 아주 쉽게, 사실은 쉽지 않았잖아요. 지하철 역사에서 5일씩 장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정말 길고 길었거든요.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6개월 동안 매장을 한 것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 사업을 하겠다고 강남 역사에다가 처음 가게를 만들고요. 그리고 레드아이라는 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레드아이 하면 지금은요, 아예 캐주얼 액세서리 브랜드. 거기에 반드시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싸고 질 좋은 액세서리다. 당연히 지하철 역사를 점령하고 나니까 가맹점 문의가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은 맞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회사 조직을 완전히 만듭니다. 2009년에는요. 남대문에 본사를 설립을 하고요. 3인 공동 운영 체제를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3인에게 각각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황순학 대표는 상품 기획, 황순찬 대표는 영업 총괄, 유민규 대표는 관리 총괄. 그리고 2010년에는 주식회사가 부른 법인을 설립합니다. 레드아이라는. 그러면서 그 속에다가 경영의 개념을 푹푹 집어넣는 거죠. 뭔가 조직을 만들어가는 거죠. 관리, 영업, 기획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근데 2012년에 들어서니까 또 다른 고민이 들어서는 거예요. 참 사업이 어렵죠. 재정원가는 상승하고요. 임대료는 상승하는데 이 가격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세 사람이 모여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모든 게 오르는데 우리가 질 좋고 고급스러운 그런 액세서리를 공급을 하면 가격도 좀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뭔가 다르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찾은 것이 뭔가 하면 인체에 무해한 액세서리를 개발하는 거죠. 니켈이나 티타늄 이런 게 안 들어가고요. 아주 친환경적이고 그러면서도 인체에 무해한, 그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메이드 인 베트남이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로 승부를 걸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질 좋고 고급스러운 브랜드를 만들겠다.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보게 된 것이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런 태그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태그들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만들 때 태그는요, 원가가 10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순학 대표는 좀 고급스럽고 좀 잘 만들어 보자. 그래서 80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8배가 들어간 거죠. 8배가 들어가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물론 모두를 깜짝 놀라죠. 회사 내부에서는 쓸데없는데 동남게 한다고 난리고요. 그런데 한번 마음먹으면 밀어붙여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하철 매장을 정리하자는 거예요. 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철 매장은 질 좋고 싼 제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상승되고 원가가 상승되면서 이들이 주장한 것은 질 좋고 고급스러운 브랜드입니다. 이건 지하철에서 팔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결국은 대형 로드 매장을 만들자는 게 황순학 대표의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초강수인 거죠. 그야말로 모두들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뭔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런 태그에도 신경 쓸 정도로 세심함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지하철 매장의 어떤 단순함, 자금에서 이제는 대형 규모화를 가겠다는 거죠. 실제로 황순학 대표는요, 50평 규모의 매장을 만듭니다. 홍대에도 만들고요, 이대에도 만들고 명동에도 만듭니다. 그야말로 거침없는 혁신이 쫙쫙 이뤄지는 거예요. 매출이요? 쑥쑥 증가합니다. 실제로 2010년에는 64억 원을 달성할 정도니까요. 정말 놀랄 노짜죠. 모두들 반대했었는데 매출이 쭉쭉 올라가는 거 보고는 더 이상 할 말을 잊어버릴 것만 합니다.
황순학 대표의 혁신은 다시 한번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백화점 진출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액세서리 자체가 소규모라서 백화점에 입점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대형 매장을 가지고 있고 이 대형 매장을 좀 더 축소해서 백화점에 입점한다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은 백화점에도 입점을 합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값싸고 품질 좋다가 1번입니다. 값싸고 품질 좋다. 백화점에 입점하기 시작하니까요. 대형 마트들에도 쉽게 또 입점합니다. 롯데백화점, 령프라자, 홈플러스, 수원에 있는 애경백화점 이렇게 차례 이렇게 백화점까지 입점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가맹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맹주 모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액세서리 선별법, 특히 판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선별하는 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내려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고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거기에 따르는 제품의 선택, 이런 걸 교육을 하는 거죠. 워낙 열심히 하고 본인이 정말로 발품을 빨아서 뛰어다니기 때문에 가맹사업을 하자마자 확 늘어납니다. 88개 매장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해외 진출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 벌써 많은 곳을 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에는 매장이 7개나 있을 정도입니다. 매출액이요? 작년에 240억을 했습니다. 한 번 한다면 하는 거죠. 황순학 대표는요, 본인 스스로가 한다고 생각하면 해외 진출이든 백화점 입점이든 아니면 대형 매장이든 반드시 이뤄냅니다. 그게 혁신이고 또 황순학 대표만의 돌파 경영이니까요. 현장에 있을 때 돌파가 가능한 거죠. 지금요, 그 현장에서 대한민국 1등 액세서리 브랜드를 꿈꾸고 있고요. 이제는 해외 어디를 내놔도 정말 특이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너무 밝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